몇 해 전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조립 가공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국내 산업 생태계에 부품 소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전환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카이스트 등 학계에서도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역할과 노력은 관련 분야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간 우리의 부품 소재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작업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품 및 소재 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종사자의 공정 경험과 노하우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는 지식재산권 등록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영역을 다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은 여타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바탕으로 역설계하여 유사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작 과정을 블랙박스화하여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과 일본의 첨단 부품 및 소재 기업들 상당수는 종신 고용을 기반으로 자사의 현장 기술을 계승시키거나 가족기업 형태로 진화 발전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몇 해 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크게 주목받은 일본 기업 모리타와 화학공업, 스텔라 케미파 등도 모두 100년 이상 된 가족기업들입니다. 굳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가족기업은 가장 경쟁력 높은 기업 운영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널드 앤더슨과 데이비드 리브가 파이낸셜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기업 평균 실적이 S&P 500 인덱스 평균을 뛰어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저민 마우리의 연구 결과 역시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기업은 위기에도 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이머징 마켓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가족기업은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누적 수익 265%, 연평균 13.7%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가족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이 기업 수명 연장으로 이어져 일반 기업의 평균 수명은 15년인데 비해 가족기업의 평균 수명은 24년에 달합니다. 미쉐린, SC존슨, 이케아, 허쉬 등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 상당수가 가족기업이며 이들 중에는 설립된 지 100년 가까이 된 기업도 많습니다. 이처럼 가족 창업 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남다른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가족이라는 남다른 결속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아닌 일반 동업자의 경우 쉽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일반 동업자는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사업 추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쉽게 그만둘 수 있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미우나 고우나 평생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일순간의 소소한 이익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겼다고 해서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란 결속력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한 부품 및 소재 산업에서 가족기업이 크게 힘을 발휘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기업은 한국과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가족 창업을 바라보는 일반인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그동안 국내 가족기업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감 있는 경영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가족 재산과 기업 재산 간 경계의 모호성, 능력과 무관한 세습 경영, 상속 과정에서 불화 등의 모습을 더 자주 보여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불경기로 인해 취직을 하지 못한 자녀와 황혼 재취업을 준비하는 부모가 함께 창업을 하여 가족기업을 일구는 형태가 크게 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가족기업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주목과 함께 이들 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족기업이 다시금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기업에 대한 우리의 그간의 경험이 자칫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화된 모델을 외면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